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손자의 이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받으셨나요? 양치도 하루 3번씩 하고 가글도 쓰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여름철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강내과에서 20년간 왜 여름에만 입냄새가 심해지냐고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손자 손녀가 고개 돌리는 충격적인 입 냄새의 원인과 올바른 수분 섭취로 개선하는 방법, 안전하고 검증된 구강관리법까지 더하면 올 여름 더욱 자신 있는 어르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지난 여름에 74세 김할머니가 오셨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손자가 할머니 입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요. 이제 아이가 저한테 뽀뽀도 안 해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양치도 열심히 하시고 가글도 쓰시고 치과 검진도 받으셨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여름철에만 유독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왜 여름에만 이럴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여름철 입냄새가 심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탈수로 인한 침 분비 감소예요. 침은 우리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pH를 중성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탈수가 쉽게 일어나죠. 더위 때문에 식욕이 없어져서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만 드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당분이 많아서 오히려 입안 세균의 영양분이 되거든요. 또 밖에 나가기 싫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 보니 활동량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도 줄어들어요. 화장실 자주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물을 일부러 덜 마시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에 선풍기 바람을 하루 종일 맞고 계시면서 입안 수분이 증발하는 것도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원래도 침 분비량이 30% 정도 줄어드는데 여기에 여름철 탈수까지 겹치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는 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99%가 놓치는 물의 온도, 이게 모든 걸 바꿉니다. 20년간 구강 건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물은 마시고 계시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온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이 간단해 보이는 방법이 입냄새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에이, 물 온도가 뭐가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8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할아버지는 평생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셨어요. 하루에 8잔은 기본으로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손자가 할아버지 입냄새 나요. 라고 해서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나는 물도 충분히 마시는데 왜?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차가운 물만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제가 물 온도만 바꿔서 체온과 비슷하게 미지근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놀랍게도 한 달 후에 손자가 예전처럼 다가와서 이야기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똑같은 양의 물인데 온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던 거죠. 왜 하필 미지근한 물일까요? 이게 바로 놀라운 비밀이에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급격히 자극해서 우리 몸이 방어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정작 침샘으로 가야 할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뜨거운 물은 구강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건조함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체온과 비슷한
36,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몸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장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이 온도의 물은 위장에서의 흡수 속도가 다른 온도보다 30% 이상 빠르고 혈액순환을 통해 침샘으로 전달되는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고 밝혀져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침샘 주변의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서 침 생성량을 평소보다 4~5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겨우 물 온도로 이런 차이가 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몸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물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마시느냐가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물을 벌컥벌컥 빨리 마시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빨리 마신 물은 그냥 위장으로 쭉 내려가 버려서 입안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비밀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첫 번째 모금을 입에 머금고 정확히 5초간 기다리세요. 이때 물이 혀 밑쪽, 볼 안쪽, 잇몸 사이사이까지 모든 구석구석에 닿도록 의식적으로 굴려주세요. 겨우 5초가 뭐가 중요해? 하실 수도 있지만 이 5초가 모든 걸 바꿔요. 이 시간 동안 물이 건조한 구강 점막에 완전히 흡수되면서 즉시 세포 재생이 시작되거든요. 특히 혀 밑쪽과 볼 안쪽은 침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이 부분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침샘이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고 깨어나면서 활발하게 침을 만들기 시작해요. 한 모금씩 천천히 5초씩 머금으면서 한 컵을 다 마시는데 약 3~4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오래 하실 수도 있지만 이 3~4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구원해 줄 거예요. 30분 정도 지나서 두 번째 컵을 마시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마셔도 돼요. 이건 위장으로 내려가서 전신 수분을 보충하고 하루 종일 적절한 침 분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왜 특별히 강력한지 그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밤사이 6에서 8시간 동안 우리는 수분 섭취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호흡과 발안을 통해 무려 500에서 800ml의 수분을 잃어버려요. 이는 성인 기준 하루 필요 수분량의 25% 이상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잠자는 동안 침 분비량이 깨어 있을 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입안 세균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밤새 휴식을 취한 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면 침샘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돼요. 평소보다 3~4배 많은 침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이 효과가 무려 6에서 8시간 동안 지속돼요.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정말 놀라운 차이가 나요. 같은 양의 물이라도 점심 때 마시는 것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은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 수분 섭취는 하루 종일 적절한 침 분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밝혀져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방의 핵심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있어요. 입안이 촉촉해지면서 침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입안에 남아있던 불쾌한 끈적함이나 텁텁한 맛이 줄어들어요. 거울로 혀를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혀 표면이 하얗거나 누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충분한 수분 섭취 후에는 더 분홍빛에 가깝게 변해 있을 거예요. 이때 양치를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구강이 적절히 촉촉한 상태에서 양치를 하면 치약의 성분이 더 잘 작용하고 세균 제거 효과도 향상돼요. 하지만 이 방법이 하루아침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 지속하시면 조금 나아진 것 같네 하는 정도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2, 3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가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의 수분 대사와 침 분비 패턴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침 수분 섭취만으로는 하루 종일 효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권장되는 하루 종일 수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점심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식사할 때 침 분비가 더 활발해져서 음식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 중에 입안에 생기는 음식 찌꺼기들도 자연스럽게 씻겨 나가요.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수분을 섭취하는 걸 권장해요.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저녁 먹고 1시간 후에 물 한 컵, 이 패턴만 지켜도 하루 종일 적절한 구강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름에 선풍기를 사용하실 때 구강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풍기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 방향을 몸쪽으로 돌려서 시원함은 느끼되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고 계실 때는 1~2시간마다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 없고 입안을 적셔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낮잠 주무실 때는 선풍기 바람을 직접 받지 마세요. 잠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거기에 바람까지 받으면 구강이 과도하게 건조해질 수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구강이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이는 잘 알려진 부작용이에요. 이런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 수분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약 드시는 시간과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약 먹기 30분 전에 미리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두시면 약물로 인한 구강 건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름에 외출하실 때는 수분 관리가 더 중요해요. 작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500ml 정도면 충분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화장실도 자주 가지 않으면서 구강은 적절히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니까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카페나 식당에 가시면 다른 음료 주문하기 전에 물부터 달라고 하세요. 물을 먼저 마시고 다른 음료를 드시면 구강 관리에 더 도움이 돼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가족 모임이 있으시기 전에는 평소보다 수분 관리에 더 신경 써주세요. 특히 모임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 수분 섭취는 빼먹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100%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되 너무 위축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중요하니까요. 입냄새가 단순한 탈수 때문인지 확인하는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거울로 혀를 보세요. 혀 표면이 과도하게 하얗거나 갈라져 있다면 구강 건조 신호일 수 있어요. 건강한 혀는 적당히 촉촉한 분홍색이어야 해요. 침 분비량도 확인해 보세요. 평상시보다 침이 현저히 적게 나온다면 탈수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구강 관리를 2, 3주 정도 꾸준히 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잇몸 출혈, 구강 통증, 지속적인 구강 건조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치과나 구강내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특히 복용하시는 약물이 많으신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구강 건조일 수도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요. 오늘 알려드린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기 검증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점진적인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올 여름에는 입냄새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와 함께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안전하게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한 구강 관리로 더욱 자신 있는 여름 보내세요. 이 확실한 해결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강 건조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